한인 데이브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11명이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불법 체포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연방당국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 직원이 불체자 강도에게 총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국토안보부가 뉴욕시의 아이스 요원들을 대규모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적 친중국 성향이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하자 한국 현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지하실을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려면 2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고 홍수 위험도가 높은 곳은 개조가 전면 금지됩니다. 텍사스의 한 한인 식당 여직원이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불륜관계 이후 보복성 소송으로 판단하고 영구 기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한인 데이브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11명이 연방당국에 이민 단속 요원들의 불법적 체포와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민 당국에 채용된 인원들의 배경과 조사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데이브민 의원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국경세관 보호국 등의 요원들이 합법적 영주권자와 미국 시민은 물론 연방, 주, 지방의 공직자들과 평화 시위 참가자들까지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조셉 쿠파리 국토안보부 감찰관에게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민 의원과 1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이들 11명 중 민 의원을 포함해 10명은 캘리포니아, 나머지 1명은 뉴욕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민 의원은 조사 요구서에서 ICE 요원들에게 단순히 질문을 하거나 ICE 요원을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거나 총기로 위협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들 요원이 종종 민간 복장과 얼굴 전체를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 같은 활동을 벌였으며 요청을 받아도 자신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 밝히기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행정부 관계자들은 IC 요원들이 높은 비율로 신상 정보 유출 피해를 입고 있어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IC 요원들의 비전문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민 의원의 지역구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IC가 외부 계약자들에게 현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신규 요원 채용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에 배치됐던 약 700명의 현역 해병대원이 전원 철수합니다. 이는 연방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이후 LA의 안보 상황이 안정된 데 따른 조처로 펜타곤은 해병대원 전원이 오늘 밤까지 LA에서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가 철수한 이후에도 주 방위군 2,000명은 여전히 LA에 남아 연방정부 건물 보호 등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가 뉴욕시에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을 대규모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뉴욕시의 교도소 내 연방요원 사무실 개설 반대에 이어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이 불체자 강도에게 총격을 입는 사건과 맞물려 이루어진 것입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체자 강도의 총격 사건 이후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 ICE 요원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놈 장관은 지역 경찰이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요원들에게 인력, 장비, 훈련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국경차르는 뉴욕시 감옥에서 불체자를 검거하지 못한다면 거리에서 불체자를 직접 찾아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 교도소 내에 연방 요원들의 사무실 개설을 막은 것과 함께 지난주 뉴욕시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직원이 불체자에게 강도를 당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위험 인물을 잡는 데 연방정부 지원을 환영하지만 서류 미비 이민자 전체를 겨냥하는 단속은 반대한다며 정책은 뉴욕시 의회가 정하고 시장은 집행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레빈 맨하탄 구청장은 IC는 법원 영장을 소지하면 충분히 라이커스 교도소 내에서 체포가 가능하다며 신분이 불분명한 연방 요원이 거리에서 직장을 급습하는 건 괜한 공포를 조장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LA시와 마찬가지로 성역도시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시정부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데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방 요원이 교도소 내에서 불체자를 체포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국토안보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인력 증원을 추진 중이며 불체자 추방과 단속에 별도 예산과 장비, 교육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는 2017년 첫 탈퇴 이후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지 2년 만의 결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네스코가 반이스라엘적이며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 재가입한 지 2년 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따라 2026년 12월 말부터 발효됩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진보 진영의 문화사회적 의제와 분열적인 가치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국민이 선택한 미국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참여는 철저히 국익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직후인 지난 2월 유네스코 재가입 여부를 90일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네스코가 이스라엘에 대한 부당한 비판을 반복하고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한 점, 유대교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각종 문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 중이라는 표현이 반복된 것, 그리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및 젠더 이슈가 미국 보수 진영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점도 탈퇴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유네스코 내 중국의 영향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네스코 다수의 고위직이 중국 인사로 포진돼 있고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도 탈퇴 결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문화사회적 의제는 미국의 정책 방향과 분명히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미국의 탈퇴는 유감스럽지만 예상된 일이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한국 현지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의 고장으로 불리는 경북 청송에서는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경북 청송군의 고품질 청송사과는 우수한 품질로 명절 선물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청송 지역 전체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이 사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간 자동차 철강 관세를 둘러싼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농민들은 깊은 우려와 함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선택과 결정의 시간만이 남았다며 농산물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수입 개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일부 시장 개방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20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은 미국산 사과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절대 경쟁이 안 된다며 사과 외엔 다른 작물도 재배하기 어려운 산악지대라 사과 판매가 막히면 생계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산 사과 가격은 OECD 평균 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입 확대를 통해 비싼 농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은 생계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수농협연합회는 사과 생산이 무너지면 다른 과수산업도 줄줄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과 농업이 붕괴가 된다면 여타 과수는 더 큰 피해를 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에서 유통되는 사과의 61%가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인 청송군 의회와 경상북도 의회를 비롯해 전국 과수농가와 단체들도 시위 등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농산물 개방이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주택 공급을 위해 마련된 시티 오브 예스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어왔던 주택 개조 허용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지하실을 개조해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려면 2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며 홍수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하실 개조가 금지됩니다. 뉴욕시 빌딩국이 주택 지하실이나 뒷마당을 개조해 별도 주거 공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시티 오브 예스 주택 패키지 조례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 빌딩국은 뉴욕시 조례에 부속 주거 공간을 명시하고 차고 개조 부속 주택, 즉 뒷마당 주택 ADU를 단독 또는 2가구 주택과 동일한 용도 지역에 허용된 추가 주택으로 바닥이 800제곱피트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했습니다. 단독 주택과 인접하거나 동일 건물 내에 있는 다락방 혹은 증축 공간 지하실 방화벽으로 기존 주택과 분리된 주거 공간, 완전 분리형 주거 공간, 조립식 주택 등입니다. 우선 지하실을 개조할 경우 홍수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건물에 2개의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물주는 홍수 수위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점검해야 하며 홍수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분류된 곳에서는 건설이 금지됩니다. 주택에 딸린 부속 공간을 만들려면 집주인이 같은 주소지에 살아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또 거리에서 해당 공간이 별도의 주거 공간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흰색 배경 위에 빨간색 글씨로 표지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하철과 뒷마당을 개조한 주거 공간을 허용하는 부분은 시티 오브 예스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큰 부분이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시티 오브 예스 주택 패키지 조례안을 통해 뉴욕시는 15년간 약 8만 2천 개 주거 유닛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번 규정과 관련해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뉴욕 등 21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새 연방 지침을 통해 서류 미비자들에게 공공복지 수혜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법무부가 헤드스타트와 정신건강서비스, 주거지원, 가정폭력, 보호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신분 확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린 데 대응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지난 30여 년 동안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의 조기 교육이나 주거, 식당, 정신건강, 재난, 가정폭력 지원 등 특정 공공복지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오다 갑자기 전면 제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민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암살 사건 관련 연방 수사국 기록 23만여 쪽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법원의 명령에 따라 봉인돼 왔던 자료들이 대상입니다. AP통신은 이번 공개 자료가 킹 목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게 될지는 현재로서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킹 목사 유족들은 FBI가 킹 목사를 감시하면서 수집한 일탈 의혹 관련 내용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렌지 주스 회사인 조안나 푸즈가
브라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트럼프가 발표한 브라질 관세 부과가 회사의 사업을 어렵게 하며 오렌지 주스 소비자 가격을 급격히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사는 또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이유로 밝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탄압이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기 위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사는 관세로 인해 조안나 푸드의 연간 수입 비용이 6,800만 달러 증가하고 소매 가격이 최대 25% 인상될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48인치 이상 높이의 설치형 수영장 가운데 외부 지지 기둥을 감싸는 압축 스트랩이 달린 제품 500만여 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스트랩은 사다리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어린이들이 수영장 안으로 올라탈 수 있는 발 디딤대 역할을 해 3살 미만 아동 9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수영장에 접근해 익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베스트웨이, 콜맨, 인텍스, 폴리그라운드 브랜드의 48인치 이상 설치형 수영장 제품에 해당합니다. 이 48인치 이상 설치형 수영장 제품은 월마트, 타겟, 시얼스, K마트, 토이스Rus, 샘스클럽, 홈디포 등 대형 유통망에서 지난 수년 동안 판매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